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아이콘, 이미지를 한번 우리 이제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콘 이미지를 수정하는 거는 여러분 그 생각보다는 좀 생각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어지간하면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해라. 네, 이게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런 우리 IT 쪽 작업이 아닌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뭔가 이제 집을 내가 좀 이제 고치려고 할 때 그냥 뭐 고치라고 하는 어르신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죠. 괜히 이제 뭐 고생스럽고 또 이제 어떤 돌발 변수가 또 생길지 모르니까 이제 또 어르신들 생각에 걱정되는 마음에서 그 웬만하면 고치지 말고 그냥 써라. 뭐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뭐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죠? 이 경우도 뭐 꼭 그런 그 말을 이제 비유해서 어떤 똑같이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 비교되는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선배 입장에서는. 어지간하면, 야, 어지간하면 있는 거 써라, 그대로. 네, 어떤 이제 후배나, 야, 이제 이제 아래 이제 디자이너가 이런 거 작업한다고 하면은, 어, 이제 뭐 좀 잘 알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초보자가 괜히 이제 건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좀 여러 이제 또 변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초보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뭐 완전 처음 가는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야 할 게 많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일 먼저 이 레프트 라이트가 보시면은 이제 이게 이제 아이콘 이미지인데 잠깐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써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클라이언트가 돈을 주는 클라이언트가 또는 위에 어떤 사장님이 야, 이거 너무 그 작고 너무 좀 그 작아 보이고 그냥 좀 마음에 안 든다.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돈 주는 사람이 바꿔달라고 하는데 안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 뭐 어떻게 바꿔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제 너무 좀 작고 좀 두꺼워 보이니까 좀 이렇게 그 길고 좀 이제 날씬하게 또 좀 크게 보이게끔 해달라고 하더라. 뭐 예를 들면 뭐 요렇게 지금 이게 요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위에 그대로 한번 그려보면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되게끔 에이 제가 잘 못 그렸는데 다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좀 얇고 길게 높게 좀 눈에 잘 띄게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더라. 그럼 이제 바꿔줘야죠. 돈 주는 사람이 바꿔달라는데 안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걸 이제 해보고자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여러분 이제 깔끔하게 그 작업 처리를 이제 하려면은 약간 초보자 입장에서는 몇 가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선 좀 파일을, 우리 이제 앞서 시간까지 작업했던 파일이 슬라이드 배너에, 자, indicators.html인데, 요거를, 요 파일을 제가 이제 그대로 복사를 해왔어요. 복사를 해서, 복사를 안 했구나. 요거를 복사를 해야겠네, 그럼. 복사해갖고, 자, 얘는, 지금 하는 게 우리가 아이콘이죠? 아이콘, 아이콘 수정이죠? 이미지. 에다 마리피케이션 수정 네, 아이콘 마리피케이션 해갖고 네, 이렇게 해서 수정을 이제 요건 이제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약간 이제 위로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파일이고 우리 이제 앞서 작업한 현재 이제 인디게이터 하나하나씩 클릭하면 동작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좀 밑에 보면은 한 세 개의 파일이 이제 더 있죠.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우선 요 이제 이미지가 필요해요. 그죠? 요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네 이미지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미지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자, 그리고 이제 바탕 화면에 이제 이런 그 부트스트랩 이제 프레임워크 이제 원본, 네, CSS 파일들을 제가 좀 미리 다운을 받아 놨는데요. 자, 이런 것은 이제 꼭 뭐 분석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좀 참고, 하기 위해서 이제 좀 다운을 받아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파일을, 자, 파일을 열고요. 자, 우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밑부분에서 저 이제 아이콘, 네, 이쪽이죠. 레프트, 라이트, 네, 요 아이콘, 네, 에, 캐러셀, 컨트롤, 프리뷰 아이콘, 그 다음에 넥스트 아이콘, 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이제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쪽에다가 먼저 제가 좀 간략히 이제 좀 정리를, 예를 들면, 자, 이게 뭐예요? 네, 아이콘, 자, 이미지 수정을 위한 고려사항을 좀 몇 가지 이제 적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0번째로요. 제일 먼저 이제 이미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미지를 준비한다. 네, 아까 보여드렸죠? 바탕화면에도 있고. 네,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자, 이게, 자, 보세요. 어때요? 바탕화면에 있는데, 이 이미지가 투명 이미지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미지를 준비하는데, 그, 투명 이미지로 준비를 하는 게 좋죠. 투명 이미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시면 바탕화면에 있는데, 지금 바탕화면이 보이잖아요. 지금 요렇게, 꺽쇠 이제 화살표만 이렇게 나타나 보이고 뒤에 이제 바탕화면은 지금 투명이라서 비춰져서 바탕화면 요게 보이잖아요. 투명이에요, 투명. 예, 투명 이미지를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뭐 어떻게 다시 말하면 이제 확장자가 투명을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GIF하고 PNG 이런 어떤 이미지 파일이 좋다. 네, 그렇죠? 네, GIF나 PNG.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PNG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물론 다른 어떤 그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도 가능은 하나, 이렇게 쓰고 네, 이렇게 쓰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다른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도 가능은 하나, 뭐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죠? 네, 이게 좋다는 거예요. 가급적, 가급적, 뭐 이런 그 투명 이미지 파일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 가급적. 네, 그 다른 거, 뭐 JPG라든지 이런 파일이 그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자체가 이거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어떤 그 배너 이미지 위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에로우 이런 레프트 라이트 이런 어떤 아이콘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으면은 좀 그렇죠. 네, 그 투명하지 않으면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참 거시기하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또 투명하게 또 처리를 또 해줘야 되고 자꾸 작업거리만 많아지기 때문에 디자이너한테 여러분이 이제 직접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면 그 디자이너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작업을 하든 안 하든, 내가 하든 다른 사람에게 디자이너에게 의뢰를 하든 뭘 알고 있어야죠. 고려할 사항들을. 응? 그리고 이제 내가 작업하는 경우에는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포토샵이나 이런 거 좀 할 줄 포토샵도 여러분이 뭐 포토샵이나 아니면은 이제 간단한 또 무료 그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여러분 아주 간단한 그 수정이나 이런 작업들은 또 웹상에서 직접 그냥 이렇게 포토샵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고요. 네, 꼭 포토샵이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이 정도의 어떤 뭐 간단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런 어떤 이미지 투명으로 만들고 또 이제 이미지 색깔 정도 바꾸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대한 네, 이런 거대한 포토샵을 사실 사용할 필요는 없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토샵을 가지고 하니까 네. 여러분이 직접 한다면 약간의 이제 포토샵 테크닉도 필요
한 것 같아요. 필요합니다. 네, 약간의 이제 나중에 강의 계속 다 들어보시면 아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따라서 약간의 공부, 여러분 이제 이런 어떤 포토샵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면은 약간의 이제 공부가 좀 공부가 좀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포토샵, 그래서 이제 기초는 알고 있어야지. 왜냐면 이제 이 작업하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투명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또 투명도 처리해 줘야 되고 또 색깔을 바꿔줘야 하는 상황도 생겨요. 그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놔둘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이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좀 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요망.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위해서 부트스트랩, 네, 원본, 네, 요 CSS를 이제 다운받아 이제 분석해 본다.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래요. 분석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꼭 뭐 어떤 꼭 이제 수정을 이제 위한 거라기보다는 참고를 위해서, 참고를 위해서, 참고 삼아 한번 그 들여다 보자는 거예요, 한번. 그 이상의 뭐 그 분석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있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수정하지 않고 있는 거 그대로 사용하는 게 좋은데 어찌됐건 돈 주는 클라이언트가 아이콘 바꿔달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주어졌으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좀 관련된 것들 좀 알아봐야 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준비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미지를 준비하되 투명 이미지로 확장자가 JPEG나 PNG. 그래서 여기 이미지 하나 준비한 거예요. 네. 그리고 다른 확장자의 이미지 파일도 가능은 한데, 가급적 투명 이미지로 준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포토샵이 이제 조금 사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부트스트랩 이제 원본을 다운받아 좀 참고를 좀 해보자. 그래서 요거 이제 다운받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이제 맨 위에 이제 올려보시면은 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우리 세 개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개를 이제 삽입을 했는데 보시면은 나머지는 JS예요, JS. 보시면은 JS. 그쵸? JS고 이거 JS잖아요. JS. 근데 얘만 지금 이게 색깔이 네. 얘만 지금 뭐예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CSS 파일로 돼 있죠. 네. 나머지는 JS 파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얘만 우리가 좀 잘 다운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트스트랩 점 해갖고 이제 min.css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예요? 요거 이제 압축 버전이에요. 압축 버전. 네. 그래서 압축 버전은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시면은 이제 압축은 쉽게 말하면 이제 난독화가 되어 있는 거죠. 네. 이제 난독화라는 건 이제 소스 코드가 이제 굉장히 보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굉장히 좀 최대한이라도 좀 이런 어떤 어찌됐건 속도를 최대한 이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한 거죠. 네, 우리도 이제 파일이 크면 압축을 하잖아요. 압축하면 이제 파일이 좀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압축 버전인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복사하세요. 카피. 네, 복사해 갖고 주소창에 그대로 여러분 붙여넣기 해갖고 엔터 치면은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면 이제 밑에 여기 이제 다운로드가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100%다 다운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바탕화면에 다운되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 PC 다운로드 폴더라고 있어요. 네, 다운로드 윈도우 탐색기로 보시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기본적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이제 그대로 끌고 와서 이쪽에다가 바탕화면에다 가지고 온 거예요. 보신 것처럼 bootstrap.min.css로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보세요. 이거를 한번 텍스트 편집기로 열어서 보시면은, 자, 이거예요. 이 보시면은, 자, 지금 어때요? 이게 지금 그 부트스트랩 그 원본 소스 코드인데, 이게 전부 난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당황스럽죠. 네, 띄어쓰기나 엔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띄어쓰기나 엔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떤 그 문장을 쓸 때 띄어쓰기나 엔터 안 쓰면 어때요? 어?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거를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엔터도 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엔터도 안 치고, 공백, 띄어쓰기도 다 없애버렸어요. 근데 이런 게, 몇천 라인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실상, 예, 굉장히 이제, 뭐, 좀 난독화, 그, 읽기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난독화를 그 압축을 하면은, 이렇게 난독화, 즉 굉장히 우리의 소스 코드를 분석한다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 대신 이제 렇게 함으로써의 장점은 그 좀 더 속도, 용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좀 장점을 보고자 이렇게 이제 압축된 버전을 가지고 우리 이제 웹사이트 개발할 때는 네, 이렇게 이제 사용하는 거죠. 압축 버전을.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분석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이런 거 말고 이 원본 압축이 되지 않은 버전을 좀 다운받아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거는 그럼 또 어떻게 봤냐? 자, 여기서 얘만 이렇게 뒤에 이제 min.css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민점을 빼세요. 그러면은 그냥 bootstrap.css가 되는 거잖아요. 네. 요걸 그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해도 사실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압축이 되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용량도 크고 또 속도도 어찌됐건 미미한 차이라고 하더라도 얘가 좀 더 느릴 수밖에 없죠. 압축이 안 돼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해도 돼요. 압축 안 된 이 그냥 원본 CSS 이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이렇게 삽입을 해놓고 사용을 해도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찌 됐건 좀 속도 차이도 있고 네, 압축이 되지 않은 버전이기 때문에 좀 무겁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찌 됐건 민점을 지워버리고 이렇게 그대로 카피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운을 받으시면은 그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이 돼요. 바로. 자, 그걸 그대로 끌고 와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놓은 게 bootstrap.css 파일이에요. 이해되죠? 자, 얘는 다시 min.css. 이렇게 이제 압축 버전으로 우리 이제 실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이제 압축된 버전으로 사용하는 게 좋죠. 마찬가지로 밑에도 보시면은 jQuery.min.css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네, 압축된 버전이라는 거예요. 네, 미니멈 맥시멈 해갖고 최대한 네, 이제 압축된 버전을 사용하는 게 좋다. 네. 근데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살펴볼 건 뭐냐면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얘도 한번 얘 원본이 원본 압축되지 않은 자, 얘를 가져오면 얘는 이제 압축 그러니까 뭐 엔터나 띄어쓰기 같은 게 정상적으로 다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쭉 보시면은 이게 바로 이제 부트스트랩의 이제 원본 네, 코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요거는 압축된 버전은 도저히 인간이 분석하기가 어렵죠. 네, 분석할 수가 없죠. 네. 그 사실 이렇게 난독화되어 있는 거를 정상적인 코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아무리 이제 난독화 하더라도 이 난독화 하는데도 그 규칙이 있거든요. 어떤 그 규칙에 따라서 난독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해독을 해버리면은 난독이 풀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사실 또 다양한 방법이 그냥 우리가 이제 초보자들도 바로 여기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 지금 뭐 그걸 말씀드리는 그런 강의는 아니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 예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스팬 태그에 스팬 태그만 있는데 원래 이제 여기에 클래스가 요게 들어가 있어요. 캐러셀, 컨트롤 프리브, 아이콘. 네, 그쵸? 그러면은 이제 얘가 결국에는 그 이 클래스가 여기 여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어디 있죠? 네, 네, 이 클래스를 우리 한번 우리 한번 저 그 부트스트랩 원본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보고 내가 그 부분을 직접 수정을 할까 아니면 건드리지 말까 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이것을 이제 검색을 한번 통해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클래스명이 캐러셀 컨트롤 프리브 아이콘 네, 요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거를 물론 이 그 압축된 버전에서도 검색해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거 여기서 검색해서 찾아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압축이 되지 않은 이 원본에서 우리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고 또 이제 분석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아톰 텍스트 편집키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검색 기능이나 이런 것을 처음 사용해 보시는 분들은 초보자들은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제 보여드릴 겸,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요 클래스 부분이 어떻게 부트스트랩 원본에는 되어 있는지. 네. 자, 그럼 이제 검색은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은 find라고 있어요. find가 뭐 찾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find, 인버퍼 해갖고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은 자, 이렇게 캐러셀 이거 이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carous 캐러셀 컨트롤 다음에 프리브 아이콘.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2파운드 해갖고 두 개 찾았다고 나오죠. 자, 이 검색 기능을 사용해야지만 만약 검색 기능 만약 이거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막 이렇게 스크롤 내려서 이렇게 찾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세요. 만 라인이 넘어요, 만 라인이. 네, 만 38라인이네요. 야, 어떻게, 야, 진짜 만 라인이 넘는다는 건 대단하죠. 네, 그래서 find를 사용해야 돼요. 벌써 찾았죠? 그 다음에 find 찾으면 바로 그 부분으로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개 중에 여기 표시가 이제 그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찾았다. 네, 그런 뜻이죠. 이해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제 요거 끄시면 돼요. 네, 끄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바로 밑에 있죠. 네, 아까 이제 파인드 다시 해보시면은 두 개인데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개 다 색깔이 돼 있죠. 많이 이제 바로 이제 밑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캐러셀 요 클래스들이 이제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밑에 있고 중요한 건 요 백그라운드 이미지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쪽에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제 URL 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이 부분이 되겠죠. 요거 네 요거에 대한 요 아이콘 이미지가 저런 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 태그를 사용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압축된 버전을 사용해서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물론 이것도 가능은 해요. 보시면은 파인드에서 이것도 바로 찾았죠? 네. 가 보시면은 뭐 이렇게 찾으니까 야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뭐 어떻게 봐야 하는 거지? 봐도 모르겠어요, 잘. 그쵸? 예, 이게 뭐 야, 뭐 이상한 암호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 그쵸? 원본은 되게 깔끔하게 돼 있는데, 그쵸? 예, 깔끔하다기보다는, 그쵸? 뭐 그냥 어찌됐건 가독성이 이제 굉장히 좋은데, 이건 뭐 가독성이 안 좋으니까, 네, 어찌됐건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어요.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있고,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보는 거는 이제 거의 힘드니까, 이제 원본으로 보니까,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넣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쵸?
여기 보시면은 뭐 HTTP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이 부분에 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을 내가 준비한 이미지의 URL로 바꿔치기 해버리면은, 아, 그러면은 이제 아이콘을 바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왜냐하면 우리 사실 가급적 이 원본을 건드리는 것은 이런 건드리는 어떤 행위는 안 하는 게 좋죠. 네. 왜 가급적이면 이제 원본을 건드리지 말고, 만약에 이제 원본에 있는 이 백그라운드 또 이미지 그 URL 소스 그 링크를 고쳐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작성한 CS 파일로 저 클래스 네이밍을 가져와서 요 이름을 가져와서 내가 이제 오버라이딩 해갖고 그냥 바꿔 쓰는 게 차라리 그게 좋죠. 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오버라이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좀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서의 용어인데 처음 또 이런 거 이제 프로그래밍 쪽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부모 쪽에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어떤 기능이나 동작을 내가 이제 그대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어떤 건드리지 않고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로 가져와서 그 기능이나 동작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서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네, 오버라이딩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가급적이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부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부모 쪽에 있는 코드는 건드리지 않고, 근데 여기 있는 어떤 동작이나 어떤 기능 또는 어떤 링크, 이런 것을 내가 좀 바꿔줘야 하는 상황이면은 그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내 쪽에서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쪽에서 뭔가 이제 오버라이딩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게 그게 더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이런 어떤 좀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네.